민주당이. 예. 다음에 잠깐만 이현주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가 지금 요즘에 최고의 핫 아이템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또 이 책 읽으면서 네. 지금 저 우리들 책 사이에 나란히 지금 이현주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썼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임채진 전 검찰총장 발언 언급한 부분인데요. 임 전 총장은 2007년 11월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게 2007년 11월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27기 검사들과의 만찬장에서 만취해 내가 말이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 청와대가 나의 충성을 의심한다. 노무현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 봐라고 말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충격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도 엿단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 발언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한 검사가 워드로 일기를 쓴 다음에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답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이렇잖아 지금. 그러네요. 저 이 기사를 못 봐서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봐? 그게 검찰이고 그게 2007년에 임명됐으니까 벌써 13년 전에 임명됐던 사람이고요. 200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11년 전에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은 크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MB가 임채진 총장의 충성을 의심해서 이 말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이명박한테 절대 충성하는. 네. 검사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에는 권력에 충성하고 민주정권 때는 그때서야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 내면에 수사 내면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현주 변호사의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헌시장처럼 버렸다가 수틀리면 침해당했다고 연기한다. 딱 지금 이 상황이죠, 윤석열이. 네. 검찰 지상주의자들은 정치 권력에 충견이 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헌시작처럼 버렸다가 수틀리면 정치적 중립을 침해당했다고 관광되는 자해공갈탄이다.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충성 모드와 관광 모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데 검찰 권력의 영속성을 믿고 검찰을 제일 중심에 두는 검동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결같아 검동설이래요. 기동설도 아니고 검동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딱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 게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서 탄압받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이 관여돼 있을 걸로 추정 의심되는 채널A와의 검언유착, 김봉현 씨 등을 조정해서 강기정 5천만 원 요거 만들려고 했던 것도 다 윤석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카테고리 바운다리 안에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수사하랬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무조건 털어서 먼지털이 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끝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탄압받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떤 때. 임채진이 2009년에 했다는 말을 윤석열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 청와대가 나의 충성심을 의심한다. 문재인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 봐 딱 비슷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반복되지만 그때와는 다르죠. 네. 왜냐하면 푸나님이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돼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조직돼 있고 이 1인 미디어에도 조직돼 있고.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 짐 쪽으로 가면 딱 맞습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 국민의 짐이 나의 충성을 의심한다. 문재인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 봐. 요거잖아 지금. 그 말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반사. 임채진하고 윤석열이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똑같죠. 근데 윤석열은 더 나쁜 놈이잖아. 검사는 검사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그 공격을 할 때 뭐 공격 방어를 하잖아요. 그 공격을 할 때 한번 패턴이 읽힌다고 하잖아요. 계속 같은 곳을 패면 패턴이 읽혀서 다음번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심리전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전 이 정치권을 보면서 진짜 답답한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알고 MB 정권에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면 다른 전략을 그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대안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똑같은 걸 그대로 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생겨나고 유튜브가 생겨났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쓰는 거 보면서 진짜 무식하다. 게임하면 저 엄청 혼나거든요. 그냥 그 애들은 데뷔도 못해요. 저렇게 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창의성. 게임을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다. 네, 창의성이 없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온 보도 하나만 잠깐 같이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현 검찰총장의 장모이신 최은순 씨요. 이분이 그 장고 증명서 위조 관련해가지고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진짜 언급하고 갈게요. 장고 증명서 위조한 건 인정한다. 다만 고의는 아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조작이나 이런 거를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언론이 이걸 제목으로 뽑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나열만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동업자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동의했다. 그래서 이게 범행을 인정한 거잖아요. 동의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었다. 그런 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요런 이야기들 되게 많죠.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 아니다처럼. 네. 아니 근데 웃긴 게 딱 이 문장을 보면 비문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외에 우리가 살인 사건을 저질러도 과실이 있어.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수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걸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냥 동의만 했으니까 모르고 동의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고의는 아니라는데. 아니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저는 죽었어요. 이미 사형 당하고 형장 기술로 사는 거 같아요. 아니 요거를 조국 장관의 장모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래전에 조국 장관을 만났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들었다. 선배가 전화 와서 검찰이 너 기소 중지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소 중지. 예. 기소 중지가 어떤 때 돼요. 그럴 거다.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다. 마음 굳게 먹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양원 등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는 게 최은순 씨 관련한 자료 읽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법망을 지금까지 요리조리 피해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의정부 지검 등에서 이 사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할 때도 윤석열이 검찰에 있는 한 자기 사위가 있는 한 사실은 거의 법꾸라지처럼 안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요거 한 건만으로도 윤석열은 사실은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중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 먹고 진짜 정의의 검사가 수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건을 두고 공수처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공수처와 검사가 윤석열 건을 두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법과 정의가 실현되죠. 경쟁하면 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꼬리자리 개려면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된 그 며칠 동안 기적이 일어났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룸살롱 검사 한 명이 기소되고 2명이 적어도 96만 원 정도의 대접은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다.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게 벌어진 게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됐던 며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 2개월 동안은 정말 지금은 좀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 2개월 동안 숨막히는 수사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좀 그런 게 기대돼요. 이 풍자와 해악의 민족이라는 얘기 있듯이 아까도 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사진도 있었듯이 이게 어마어마한 패러디들이 앞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까 법꾸라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깨어있는 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요즘 이 민주정부와 이 이런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이런 시민분들의 염원인데 지금 보면은 주위에도 법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주위에 제 친구들도 기사를 보면서 이게 궁금하니까 자기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해서 역사에 진짜 여러 의미로 이 윤석열 장모의 이 발언과 이 패거리들의 행동이 진짜 되게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네.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검사가 되고 간부 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검사가 되면 최소한 우리 가족 내 측근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의 그런 문화를 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거기서 관련이 없었다. 뭐 어디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 사람 누구누구 검사 장모래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봐줘버리는 시스템. 내가 요즘에 궁금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법조 기레기들 지금 그 기사 제목하고 기사들 지금 제가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올리고 있던데 문득 궁금한 게 법조 기자들 중에 검사들하고 친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 등에 대한 사건을 무마하는 용도는 없었을까? 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법조 기자들이 무슨 검사들 무슨 뭐 발바닥만 핥으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생관계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찾아보면 분명히 여러 건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의 법조 기자들이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밀 관계가 맺어지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리고 너무 끈끈해요 지금. 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고발당할 일이 없어요. 주어 없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